첫 번째 가보죠. 예, 내연녀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입니다. 자,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했던 현역 육군 소령 출신 양광준. 자, 부끄러운 건 알았는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에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본인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저 양광준. 자,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송파의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 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서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서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양광준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광준이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에 살해했다면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진짜 하루라도 형을 깎고 싶었는지 반성문을 정말 무던히도 써냈다고 하더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순식간에 쾅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슝 달리는 불박차 1차선 가자마자 쾅! 하얀 차가 뒤에서 쾅! 하더니 슝! 세상에 앞으로 가다가 버스하고도 쿵! 아, 이거 후방 영상 봐야 되겠네요. 이거 분명히 횡했던 1차선 들어가자마자 쾅! 아, 그대로 저기서 뿅 하고 튀어나오더니 이 불박차와 펑 하면서 충돌하고 만 겁니다. 아니, 여기 고속도로도 아닌데 왜 저렇게 빨리 달려? 자, 이게 문제 같아요.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불박차가 차로 변경해서 1차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뒤에서 흰 차량이 와 정말 빠릅니다. 급하게 들어오고요. 저기에서 한참을 가가지고 앞에 버스도 추돌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1차로에 진입하자마자 2차로, 3차, 2차 두 개 동시에 이렇게 가버리는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이게 가속이 좀 커 보이거든요. 가속이 문제이긴 한데 또 누가 1차로에 누가 먼저 왔느냐인데 이 블랙박스상으로 봤을 때는 뒷차량이 너무 빨리 오거든요. 점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뒷차량 과실이 저는 커 보이는데 저쪽 차량에 또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충분히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봐야 네.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대체 누구세요? 자, 대낮에 당한 충격적인 절도 피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으로 다가오는 저 여성 의자를 들더니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후다닥 사라지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날 역시 같은 여성 이 식당 의자 볼 줄 안다 얘 하면서 손님이 쳐다보는데도 옆으로 저렇게 빼놓더니 자, 남은 의자도 또 챙겨서 2개를 한꺼번에 들어서 어머 마저 5개 채워야 되겠다. 아, 진짜 사람이 보든 말든 그냥 막 가져가네 진짜. 응? 네, 이 일은 대구에서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보자께서는 이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점심시간에 다가와서 마치 자기 의자인 것처럼 의자를 챙기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의자는 사람들이 대기할 때 앉아 있거나 혹은 홀에서 이제 의자가 모자라면 갖다 쓰는 의자인데 이틀에 걸쳐서 저렇게 2개 가져가고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 가져간 의자는 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동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발견된 식당의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보하신 분께서는 아니 어떻게 손님들이 다 있는 낮에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의자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너무 황당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 옆에 계신 손님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가니까 관계자인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저거 뭐 직원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저 다른 데 옮겨놓는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는 사람이 절도한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옆에서 제가 누가 가져가도 당연히 저렇게 2개 빼놓고 가져가는 거 보니까 가게 안에 들여놓으려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친구는 폭탄 처리반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늘 똥차를 놓지 못하는 친구 때문에 속 터지는 2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부모님끼리도 잘 아는 사이여서 친자매나 다름없어요.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늘 인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첫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고 왔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열심히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남자친구가 사과했다면서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만 좀 민망해졌지만 그냥 잘 됐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친구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뭐만 하면 엄마를 소원하는 소위 똥차 남자만 만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친구는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저를 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매번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저만 점점 피곤해졌는데요. 지난번에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렸다면서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어떡해?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한테 걔랑 결혼하고 싶어 이 말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가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되거든요. 인연을 끊고 싶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상이 이놈의 기집애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말이야. 모태솔로 티가 팍 난다. 사랑의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 연인끼리는 좋아 죽다가도 왼수되고 또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야, 너는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될 걸 갖다가 우리 지열 씨를 무슨 똥차니 뭐니 아주 그냥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적어도 그냥 동그라미. 진심이시세요? 예, 단호하세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다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양지열 그 인간 플레이보이였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만나면 내 동생 하겠다더니 와, 쌍 안면몰수하는 거 봐. 야, 너 다중인격의 소유자니? 그래, 나 모태솔로라서 사랑 따위 잘 모른다. 문어다리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평생 소갈이 하다가 나중에 사건 반장 나와라, X. 일단 박 교수님 설명부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케이스, 뭐 우리는 똥차라고 소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좀 자주 만나는 케이스고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뭐 수도 없이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저는 정말 심리 상담 강추합니다. 제가 그 사건반장 하면서 심리 상담 받아라 이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만 만나시는 분들은 정말 심리 상담을 강추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만남 안에 굉장히 그 심리학 내적 부분이 관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애착의 문제라던가 어렸을 때 각인된 가정의 환경이라던가 자존감 문제라던가 아들은 어머니, 딸은 아버지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깊게 각인된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본인이 아하 하고 알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만남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반대하면서 추천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장님 좀 상담 좀 받아야 되겠어요, 교수님.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흔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 근데 그거 사실 아니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문가분들은 박소부장 같이. 그런데 그렇게 나쁜 남자라고 꼽힐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결혼해서도 그런 남성들과 결혼해서 또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까지 꼭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아하. 진짜 사건 반장에 연락 주시면 제가 박상혜 소장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진짜 일단 친구의 이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결혼 전에 그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사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사실 한번 연락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백다희 아나운서 주변에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었나요? 저는 좀 감사하게도 또 친구들이 그런 친구는 없어서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 뭐 기다릴 건 아닌데요.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인연을 끊을까 말까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부모님들도 친구라면 이제 들어주느냐 마느냐 이걸로 인연을 끊느냐 마느냐 여기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도 왜 좋으냐 하면 아마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계속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냥 해우소. 예, 가가지고 그냥 하고 저도 사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 그러고 또 반복돼요. 그렇구나. 근데 변호사 업무들이 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까 또 하고 오거든요. 아, 맞죠. 뭐 범죄다 그럼 또 하고 와요. 그래. 그래도 우리가 또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아유, 어떤 TV에서 영업을 하고 계셔 왜? 영업이 아니고 어쨌든 친구 간의 어떤 인연을 끊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저는 상담은 사실은 박상희 소장님 이런 분들 가서 제대로 받으면 좋지만 친구는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어차피 전문가가 아닐 바에는 예, 아, 어차피 미소만 지어주세요. 미소. 계속 얘기해봐. 요렇게. 교수님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만 들어줘도 되는데 사실 이제 친구도 옳은 말을 좀 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사건 반장에 나왔던 하는 그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잘못된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도 너무 힘들겠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완곡한 말투로 그러나 좀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진실은요, 친구 정도는 안 돼요. 아, 친구 진짜? 말로는 안 돼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 주세요. 네, 이사나님 내버려 두세요. 오면 들어주는 역할만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초록색님은 저도 저런 친구 있었는데 결국 손절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가면님은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군요.